박규락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1일 실시된 한미 정상회담의 반향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4년 동안 추진해오던 친중국 정책에서 친미 정책으로의 전환을 명백히 드러낸 한미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반미, 자주지향의 정서가 탈색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정부는 4년 동안 미뤄왔던 사드기지 보강 작업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성자를 강제 해산하고 이번 달에만 5번에 걸쳐서 필요한 물자를 반입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복원 신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정책이 전환되었는가에 대한 다양한 추측도 없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4년 동안의 국정 경험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진실을 현 정부가 파악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 신중하면서도 너그러운 외교적 태도와 기교가 문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강압만 하면서 한국 문제를 전혀, 특히 북한 핵 문제를 전혀 해결하고자 노력해주지 않는 점, 이런 실망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트럼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막무가내 트럼프에 시달리다가 온건한 바이든을 만나자 현 대통령과 정부가 마음의 빗장을 열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점에서 경찰이 자주 사용하는 굿캅, 배드캅 개념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방위비 분담 사례를 보면 굿캅, 배드캅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요구를 했습니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죠. 기존 부담액이 1조 조금 넘었으니까 한 5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발생시키는 모든 경비를 한국군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국에게 엄청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종료 시까지 50억 달러로 인상하라는 압력을 지속을 했고, 결국은 임기 종료가 되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과 현 정부는 4년 동안 이것을 고민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나가서는 안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방위 분담을 줄 수도 없고, 또 협상을 해도 트럼프에게는 말이 먹혀들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으로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엄청난 양보를 하게 됩니다. 2020년치는 2019년치를 적용하지만 2021년치는 13.9%를 인상하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다고 생각했겠죠. 나아가서 2022년, 즉 내년부터는 매년 한국의 국방비 증대율만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 국방비 증대율 6%였기 때문에 최소한 6%를 매년 인상하는 셈이 됩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같은 보수 정권에서는 매년 2 내지 4% 정도 인상에 그쳤습니다. 결국 이 방위 분담 경우 전형적으로 배드캅에 당하다가 굿캅한테 마음의 빗장을 열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보수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조금 더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매년 6% 인상률은 지나친 양보였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미숙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굿캅, 배드캅에 대한 피해는 방위비 분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미 동맹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서조차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 참여하고자 했지만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국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채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개정 등 한국의 양보를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돈을 뜯어간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았고, 기자회견 등에서는 혼자 일방적인 답변만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은 존중과 배려로 일관했습니다. 3시간 7분이나 한미 정상회담 등의 관련 행사에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말끝마다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고요. 한국의 44조 원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도 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배려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지원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 전반으로 강화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양보에 대해서 국내적인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기분 좋았겠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적지 않은 외교적 미숙함이 있었다. 이렇게 아마 평가될 겁니다. 경찰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듯이 굿캅, 배드캅 개념은 외교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는 자동적으로 굿캅, 배드캅이 허용되는 여건입니다. 국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가가 다양한 의견을 허용할수록 굿캅, 배드캅 개념이 구현되는 겁니다. 사실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과거의 정부는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친미 성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반미 구호를 많이 외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위 분담을 협상을 할 때 국내의 반미 정서를 빌미로 최소한의 인상에만 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반미를 표방을 했고 친미 의견을 불허했습니다. 반미, 친미 사조가 현 정부의 집단 사고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굿캅, 배드캅 개념은 구현이 불가능한 거죠. 또 사실 언론과 지식인들도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지 않고 상당수가 친정부 성향의 보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나라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청와대, 내각에도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인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굿캅, 배드캅 개념이 되지 않았고 다른 나라의 굿캅, 배드캅 개념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굳이 굿캅, 배드캅을 사용하기보다는 진실되면서 일관성 있는 동맹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굿캅, 배드캅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굿캅은 정부입니다. 그죠? 현 정부는 친중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균형 외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상호관계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배드캅은 있습니다. 야당과 보수층이죠.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비협조를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북공정 등 중국의 이기심도 부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리가 보인 거만한 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번 워싱턴 회담에서 현 정부가 명확한 친미 정책을 표방했지만 중국이 잠잠한 이유 중에는 국내의 반중 정서를 의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반대되는 의견을 무조건 억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죠. 중국에 대해서 야당과 보수층의 배드캅 의견이 훨씬 더 강화됐었더라면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를 빌미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북핵에 대해서도 좀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중국한테 잘해주니까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선의만으로는 부족한데 국제관계에서 어떻게 선의만으로 외교적 문제 또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굿캅, 배드캅 개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굿캅은 아마 현재는 야당과 보수층일 겁니다.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일본 단체와의 관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우호적 감정, 관계를 강조하죠. 이러한 굿캅 요소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드캅은 사실은 정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잘못된 거죠. 정부가 이같이 명확하게 배드캅에 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타결된 위안부 합의를 번복한다든지 해서 지금까지 문제 제기만으로도 정부는 배드캅이 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 현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신이 심각하죠. 조금 지나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1년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다만 일본에 대해서도 굿캅의 측면을 조금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드캅으로서의 역할은 다양한 반일 단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한일 관계를 워낙 경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나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무 추진 능력이 미흡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를 위한 능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인사로서의 보강이 저는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외교적 한대에 지나치게 굴복당한 것 같다 하는 점입니다. 사실은 국가 지도자도 인간이라서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외교적 기교가 노련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수훈식에 동참시키고 화기애애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이 넣고 싶어하는 중국,
대만 문제를 모두 넣었습니다. 결국 정상회담 자체만으로 볼 때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얻었고 한국은 얻은 게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보수층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굳건해졌다는 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그 점에서 성과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도자는 외교적 환대 여부와 국익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찬사, 최상급 언사에 속지 않아야만 합니다. 미국인들은 말로 하는 칭찬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국가 간의 냉정한 외교이지만 국가 정책과 지도자 인식의 진실과 일관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겁니다. 4년의 국정 경험으로 현 정부가 또 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의 관계가 잘 된 겁니다. 누구든 최소한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본인이 생각하는 일을 할 때 그게 상대방한테 전달되고 성과를 내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도자의 외교적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국가 외교를 해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많은 국익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바이든이 그 노련함으로 미국의 국익을 크게 증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굿캅, 배드캅 개념은 외교는 물론이고 모든 협상에서도 유효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을 강조 및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굿캅, 배드캅이 작동되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고양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러한 개념이 작동되는 거죠. 특히 언론과 지식인들의 중립적이면서도 소신 있는 역할과 언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언제나 굿캅, 배드캅 개념에서 접근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통해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보수층, 특히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잘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이해나 외교적 경험이 적은 현 정부라서 하지 않아도 될 상당한 양보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외교뿐만 아니라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현 정부가 전문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국익이 손상받는 점이 저는 많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사용하는 것이 또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